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확진자 숫자 606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지금 계속 나흘 연속으로 600명대 나오고 있는데 감염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4월 동안은 지금 600에서 7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난해를 보더라도 여름에는 조금 확산세가 줄었는데 예. 오늘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특히 비수도권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양상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지방 확산세에 조금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동량이 늘고 있고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캠프장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마 호텔도 굉장히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예. 국민들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경각심도 좀 풀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백신 수급에 의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같이 지금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예. 7월부터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지만 5월, 6월 두 달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에 이제 휴일이 평일에 있는 휴일이 이틀이나 있다 보니까 좀 휴가를 쓰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앞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주간의 확진 추세,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과 관계 부처 그리고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 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 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 여력 등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정부 결정 어떻게 보세요? 확진자가 늘더라도 지금 예. 요양시설이나 그런 고령자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이제 완료가 되면 중증 환자가 줄 것이고 예. 또 어떤 중환자 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격상은 하지 않고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오독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요. 근데 지금 제주도만 보더라도 4월 한 달간의 관광객이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어난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2배가 지금 관광객이 늘었고요. 지난달보다 50% 이상 제주도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정부 당국에서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가 지금은 더 중요하고 예.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더 이상은 좀 과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감염이 되면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어떤 경우는 중증으로 가고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개인이 굉장히 특히 환기가 이게 더운 날씨가 환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형식적인 마스크를 쓰시는 것보다는 밀폐된 공간은 반드시 KF 마스크를 쓰는 그 2가지 정도의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더 연장을 했고 7월에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겠다. 조건이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정부 발표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5단계를 4단계로 줄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간단하게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지금은 단계를 5단계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이제 363명 정도로 나누고 예, 제가 지금 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단계로 나누면서 500명 단위로 올라가다가 3단계부터는 1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단계를 많이 격상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7월이 되면 중증 환자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 수보다는 이러한 중증 환자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부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조금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예. 7월이 되더라도 국내에는 백신 접종이 20%를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사례를 보면 최소한 60% 이상이 접종이 돼야지 네.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너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확진자 수나 변이 바이러스 여부, 예방 접종률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뭐 세부적인 걸 조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발표되면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백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1차 접종자 수가 300만 명 넘어섰고 지금 뭐 하루에도 뭐 20만 명 넘게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정부 목표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다음 달부터 75세 어르신들이 지금 접종하고 있는 파이자 백신이 조금 연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 말은 백신을 전부 다 수급을 해놓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백신 수급이 정확히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예. 7, 8월에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11월 집단 면역도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정부가 얘기하신 7, 8,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에 총 6천만 명의 백신 이상이 들어온다면 예. 저는 11월이 아니라 3분기 이내로도 집단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주간은 일반 냉동고에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의료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접종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부터 접종 속도는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예. 백신만 충분하다면 2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씩 하루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접종자 숫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면요. 1차 접종자가 어제는 4만 명에도 못 미쳤더라고요. 이건 주말이어서 그런 건가요? 주말 효과도 있겠지만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접종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파이자 백신 수급 자체가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예.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맞는 화이자 백신이 조금 뭐 뒤늦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접종을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수급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수급 자체가 매주 수요일 25만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5월 달에도 아마 175만 명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4주에 걸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약을 미리 받을 수가 없고 1차 접종이 4월에 이루어진 분, 특히 4월 말에 1차 접종을 하신 분은 5월 중순 3주째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2차 접종을 완료를 하고 나서 1차 접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 5월 셋째 주 이후로 다시 1차 접종을 예약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부작용들이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20대 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중증 빈혈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증상이고 어떤 병이고 또 이게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해서요. 예. 우리가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 골수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액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이 생기면 피곤하고 어지럽고 숨이 찬 이유가 적혈구가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고 숨이 찰 수 있고요. 예. 또 백혈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예. 혈소판이 깨지다 보니까 우리가 출혈이 되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경증인 경우에는 일부 수혈로 좀 조절이 되지만 대부분은 중증으로 가게 되면 골수 이식과 같은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중증 질환이 될 수 있고요. 예. 해외 사례는 확인을 해보니 영국에서는 매주 이 부작용 사례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증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례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 정도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 임상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백신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관관계,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시간상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정부에서는 이런 인과관계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검사비와 치료비와 환자가 겪는 고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초기에라도 심사를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 후에 오는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지금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백신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 모든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네. 면역 반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3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형 사례가 한 60살이 이상 생겨서 지금 네.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백신 접종 후에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항상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몸에 염증이 없는지 상태가 좋은지 관찰 후에 반드시 접종을 해주시고 3일 이상 열이 난다거나 두통이나 예.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백신 노쇼라는 저희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변수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예약 이런 체계를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쇼란 거는 예약하고 안 나타나시는 건데요. 만약 예약을 하신 분이 당일날 몸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전화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앞으로 백신을 많이 접종하게 되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만드셔서 실시간으로 우리 주변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노쇼가 나타나면 내가 접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십 군데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전산 시스템만 만들어 주시면 예. 우리가 확인해서 나의 집 근처에 몇 시까지 노쇼가 있으니까 접종할 수 있겠다. 그때 바로 전화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짧게 그 인도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인도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스푸트니크 V가 지금 도입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V의 역할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인도가 10,000명까지 확진자가 떨어진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거나 종교 행사로 겐지스강에 수백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도에서 2중, 3중 변이가 나오는 이유는 확진자가 많다 보면 그중에는 면역이 떨어진 분 사이에서 변이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변이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칠레나 인도처럼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확진자가 느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부실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백신까지 지금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국내는 러시아 백신까지는 저는 도입은 조금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백신 자체는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기반입니다. 예. 리얼월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희귀혈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기전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예. 또 91.6%라는 그 예방률을 보였지만 예. 러시아 백신에서 이 91.6%의 보고량은 우리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한 7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저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백신의 이 예방률은 무증상 감염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접종 시에 접종 후에는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예.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만 이게 확진이 된 사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 후에 무증상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91.6%보다는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예방률이라면 굳이 우리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 백신까지는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RNA 백신이나 노바백스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백신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